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가장으로 불과 1년 전 원수 같은 시댁과 남편을 초전박살내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종결을 내고 남편이란 화상과 갈라서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대박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제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무시하며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못살게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본인과 더불어 시댁 식구들의 일자리까지 내놓으라며 억지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와 남편 놈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처절한 응징과 함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상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저랑 성격도 잘 맞고 어울릴 것 같은 남자가 있다면서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월급을 받고 약국에서 일하는 폐의 약사였습니다. 사람도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편은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도 그때 저한테 첫눈에 반해 어떻게든 이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출산과 육아,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직장 생활을 관두고 열심히 남편의 내조를 해주었고요. 그 덕분에 남편은 나중에 약국까지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된 것이 전부 제 덕분이라며 항상 고마워했고요.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준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시댁 문제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 식구 전부 가면을 쓰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막상 남편과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에다가 무식한 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직장 관둔 걸 못마땅해 여기면서 동서와 저를 비교하셨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회사를 관둔 저와 다르게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건데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왜 동서와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요. 그런데 웃긴 건 동서는 그런 저와 자신을 차별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은근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희 신우였죠. 신우야말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백수였으면서 같이 절 무시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하는 시댁 식구의 만행을 남편이 가만히 두고 볼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시어머니가 약사 남편을 둔 덕에 제가 편하게 산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잘된 게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며 화를 냈던 거죠. 그러면서 자꾸 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고요. 그래서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때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며 함부로 못했고요. 시아버지야 워낙 모든 일에 무심한 분이셨고 시어머니와 동서와 신우 이렇게 세 사람이서 저를 향한 은근한 따돌림이야 있었지만 저도 그런 일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고 살았어요. 만약 시댁 식구들이 선을 넘으려고 하면 제 성격상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0년 차가 되던 때였어요. 시간이 흐르니
남편이 저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거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자 시댁 식구들도 저를 다시 무시하기 시작했고,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해도 이제는 막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저렇게 변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제가 일하던 때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직장이 아닌 제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비웃고 나왔던 겁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쳐서 남편에게 피해를 줄까봐 아주 다들 난리가 났죠.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말에 찾아오기까지 했으니까요. 그것도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어머니, 이 주말에 가족들이랑 무슨 일이세요?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니? 나도 네가 이상한 일만 안 벌였어도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찾아오면서 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데? 제가 이상한 일을 벌이다니요? 무슨 이상한 일을 벌였다고 그러세요? 너 우리 아들한테 사업한다고 그랬다면서? 그거 지금 누구 돈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가 너 사업 망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니? 전부 다 우리 아들이 뒷감당하면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네 주제 사업이 가당키나 하냐? 잘난 네 동서 수연이도 봐라. 얘가 대기업 다닐 정도로 능력이 되는데 너처럼 무모하게 사업한다고 하는 거 봤니?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저게 다 형님이 사회 경험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형님이 이상한 딴 생각 못하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가자고요. 형님, 세상이 형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집안에서 살림만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주제에 언감생심 저도 생각도 안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고요. 제 친구도 사업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제 친구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도 사업하다가 지금 망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괜히 헛바람 들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형님 주제에 맞게 하던 대로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괜히 약국 잘 운영하고 있는 아주버니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그리고 형님,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두세요. 형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줌마들이 무시당하면서 욕을 먹는 거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업할 생각은 말고 저 배고프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주세요. 저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여기 끌려오느라 오늘 밥도 못 먹었다고요. 세 사람이야말로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저 사업하면서 남편 도움 받을 생각 없고 남편 도움 없이 사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랑도 이야기 끝났고 제 인생 제가 살겠다는데 세 사람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동서, 말 좀 바로 해. 내가 왜 사회 경험이 없어?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나도 대기업 의류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과장까지 달았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회사 관둔 것도 아니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 가지고 육아하려고 관둔 거였다고? 동서 아직 회사 다니면서 과장 단 적 없지? 그리고 아줌마가 어때서 아줌마 하면서 무시하려고 해? 그러는 동서도 아줌마 아니야? 그러면 동서야말로 아줌마로 욕 안 먹고 다니게 처신 좀 제대로 하고 다녀. 그리고 아가씨는 밥이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알아서 차려드세요. 저 아가씨 밥 차려주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네, 말 다 했으니까 그만 세 사람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죠. 저 제 사업하면서 남편한테 손 벌릴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저 사업 잘 된다고 모두 저한테 손 벌리지나 마세요. 우리가 손을 벌리긴 왜 벌리냐? 그래, 너 어디 두고 보자. 네 사업이 잘 되는지 황방해버려라! 시댁 식구의 행동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시집 와서 뭐 저한테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제가 사업한다는 소리에 죄를 뿌리며 난리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어이없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동서랑 신우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 놈은 남일 보듯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왜 결혼을 했냐 싶었죠. 저희 아이만 아니었으면 바로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악착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보면서 기필코 사업에 성공해서 모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만 하면 니들은 국물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제 인생에 절대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다정했던 남편 놈이 왜 갑자기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죠. 마침내 제가 남편 놈과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는 대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시댁 식구들의 망할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제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갑자기 약국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약국에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저랑 고향도 같은 데다 성실하고 싹싹한 모습에 제가 남편 몰래 보너스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저를 언니처럼 잘 따랐어요. 그런데 그 직원에게서 들은 소식은 가히 충격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큰일. 가영 씨,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사모님, 지금부터 제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고민하다가 약국에서 잘릴 각오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 사모님한테 한 거 알면 저 바로 모가지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는 거야? 가영 씨,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글쎄, 약사님, 약사님이 사모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약사님이랑 바람 피우는 상관녀가 무슨 지가 약사님 사모님이라도 되는 듯 얼마나 뻔질나게 약국 들락거리는 줄 아세요? 저 앞에서 약사님한테 자기자기 하면서 장난도 아니라고요.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고? 가영 씨, 그게 정말이야? 네, 사모님. 빨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밥줄이 걸린 일이라 용기가 없어서 지금에서야 말씀드려요. 아니야, 가영 씨. 지금 말해준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네, 사모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국 직원과 전화를 끊고 저는 배신감에 얼마나 몸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 맞나 싶으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바뀐 남편의 행동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남편 약국 직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은 생각도 했지만 약국 직원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일이니 거짓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거는 복수였습니다. 남편 놈과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혼을 내주자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약국 직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약국에 상간녀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약국 직원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약국으로 상간녀 찾아왔다고요. 그리곤 남편이랑 상간녀가 밥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가 말고 바로 약국 직원이 말한 식당으로 차를 끌고 향하게 됩니다. 약국 직원이 말해준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이 알려준 인상착의 여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음식 나오길 기다리는 걸 보니 남편 놈이 화장실에 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상간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혹시 최상철 씨 여자친구 되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네 남자친구 마누라다. 저는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이 저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던 겁니다. 여보! 여기 오리백숙 집까지는 무슨 일이야? 여보, 진정해. 일단은 우리 가은이 머리채는 놓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저를 말리기 위해 다가왔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긴 몰라. 너도 혼나봐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파. 여보, 아프다고. 그리고 저는 나머지 한 손으로 남편 놈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상간녀를 놓고 남편 놈을 정말 먼지나도록 패며 혼내주었죠. 그러자 남편 놈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줄 이유가 없었어요. 가정을 배신한 배신자한테는 자비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남편 놈과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무서울 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 놈이랑 상간녀한테 제가 머리채 잡은 거로 고소를 당하면 당하는 거라고요. 물론 폭력은 나쁜 거지만 혼내줄 방법이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벌을 받더라도 제대로 남편과 상간녀를 혼내주는 게 속 시원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두 사람을 혼내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뒤따라와서는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 놈이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소중한 본인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면서요. 남편한테는 저와 아이가 가장 중요하고 상간녀는 그냥 심심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 하자 본인과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요. 게다가 본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저한테 당하게 되면 주변에서 바람둥이 약사라고 얼마나 욕을 하겠냐는 것이었죠. 끝까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래 남편과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말로 안 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남편놈이 더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정신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더군다나 남편놈이 그동안 바람 피운 증거를 잡으려면 저를 경계 못하게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놈은 그게 제가 남편놈이랑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 거라는 답으로 아주 확신을 했는지 얼마 안 가 뻔뻔하게 마음을 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이혼 준비와 저희 사업에 더욱 매진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한 최고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더욱 제 화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자 시댁 식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사업이 잘 되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회사에 한 자리씩 주면서 일자리와 지분까지 나눠달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동서랑 신우까지 데리고 저희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무작정 찾아왔던 거예요. 회사 경비원 아저씨께서 말리는데도 본인들이 여기 사장의 식구들이라며 도리어 화를 내며 저희 회사 빌딩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께 갑질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에 바로 시댁 식구를 데리고 저희 회사 사장실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비원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요. 저희 회사 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가족들의 도움이니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줬으면 좋겠구나. 그만한 대가라니.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네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누구 덕분이니? 다 네가 잘난 우리 약사 아들을 잘 만나서 뒤에서 우리 아들이 밀어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성공도 우리 아들의 가족들인 우리랑 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다. 지금 그 일 때문에 네 동서 수연이는 회사에서 연차까지 쓰고 너 만나려고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서 와준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실을 고맙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우리 아들 덕분에 잘 되었으니 가족인 우리를 전부 네 회사에 취업시켜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냥 자리는 안 되고 한 자리씩 제대로 된 자리 주면서 지분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족이라는 게 뭐겠니? 서로 행복을 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지? 형님, 어머니 말이 맞아요. 솔직히 형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아주버님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저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연봉에서 3배로 올려주시면서 회사에 임원 자리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회사에 제 능력 정도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새언니 고마워요. 저 언니 덕분에 백수 탈출하고 이제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나 취업한다고 자랑해야지. 시댁 식구 모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무슨 사업이냐며 정신 차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업이 잘 되니 한 자리씩 달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해버렸죠. 이것들이 셋이서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거지처럼 일자리 구걸을 하고 있어?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랄? 거지처럼 일자리를 구걸해? 너 그거 우리한테 한 소리 맞냐? 네, 지금 3사람한테 들으라고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건데요. 여기 3사람, 저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사업 못하게 막으면서 제가 사업하다가 남편한테 피해줄까 봐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망하라고 저주까지 퍼부으셨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가 남편 덕분에 사업이 잘 돼요? 남편이 제 사업하는데 1도 도움 준 게 없는데 무슨 남편 덕분에 사업이 잘 돼요? 진짜 너무 추잡스러워서 못 듣겠네요. 추잡스러워? 네가 아주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지 시어머니한테 거지에 추잡스럽다고까지 하고, 너 진짜 나한테 매운맛 좀 볼래? 맞아요. 형님 어머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제발 예의 좀 지키시죠. 야, 너나 예의 지켜. 어디 나보다 손해랄 사람 주제. 뭐가 잘났다고 나를 가로치려 들어? 너는 네 회사 가서도 너 상사한테 그따위로 말하냐?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매운맛을 보게 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여기 3사람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인터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신우까지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3사람 다 제 사무실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쫓겨나는 3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다시 한번 저희 회사에 멋대로 찾아와서 경비 아저씨 괴롭히며 제 일 방해하면 경찰에 확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요. 그때 어이없어하는 3사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그 당혹스러워하는 얼굴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린 건 시댁 식구만이 아니라서 남편 놈까지 눈치 없이 굴었습니다. 제가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저보고 시댁 식구들에게 한 자리씩 주라며
저를 볼 때마다 덩달아 옆에서 부추기며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남편 놈이 쪽팔린지 본인이 바람 피운 걸 시댁 식구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러니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한 자리씩 달라며 지분까지 요구하고 나온 것 같았고요. 뭐 저야 그때 상황에서 남편 놈의 바람을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시댁 식구가 알면 제 이혼을 방해할 것 같아서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뻔뻔스러운 인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에게 전화까지 해서 회사 지분과 취업을 시켜달라며 계속 괴롭히셨습니다. 내 긴 말하지 않으마. 좋은 말할 때 우리 가족들 전부 취업시켜주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네가 싫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명심하는 게 좋을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가족이니까 지분도 똑같이 나누거라.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부사장 자리 하나 주고 애들은 상무랑 전무 자리 이렇게 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동서도 직장 관뒀다. 네가 임원짜리 줄 텐데 뭐하러 힘들게 직장 다니냐면 사표 쓰고 나왔다. 네 회사 들어가서 편하게 일하면서 살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지분은 우리 아들까지 사람 수대로 정확하게 나눠야 할 거다. 네 시험이 말 잘 새겨들어야 한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편과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시댁 식구와 남편 놈에게 복수하며 혼내주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 놈의 행동을 보니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은 골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회사 지분 똑같이 나눠주면서 한 자리씩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라고 딱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다. 그럴까요? 내일 다 같이 오세요. 제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진짜냐? 내가 지금 네 말 믿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한 자리씩 주면서 지분도 나눠주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저희 회사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아주 좋은 자리로 가족들 한 자리씩 주면서 지분도 나눠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횡재냐? 사업 성공한 며느리 덕분에 늦은 나이에 아주 제대로 인생 펴게 생겼네. 아주 인생 살맛 난다. 그러면 내가 내일 가족들이랑 갈 테니까 그때 보자꾸나? 네, 어머니. 저는 그때 시댁 식구들한테 회사 자리나 지분을 나눠줄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혼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다가 해주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다른 걸 해주기로 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원하던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지분도 다른 지분으로 줄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줄 일자리는 회사 임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회사 청소하는 일자리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미화원 직원분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면서요. 그리고 저희 미화원 직원분들에게는 고생하신 만큼 월급 드리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직원분들처럼 전문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수준에 맞게 최저시급으로 주면서 지분도 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지분도 바로 어느 청소구역을 담당할지 정하는 구역에 대한 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까지 같이 불러 남편놈이 상가녀와 바람 피운 사실도 전부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를 골탕 먹이면서 남편놈도 창피하게 만들어 복수를 해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마침내 시댁 식구가 저희 회사로 출근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모두 아주 들뜬 모습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회사 지분을 준다는 말에 본인 약국 문까지 닫고 같이 왔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
저희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회사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부모님도 제 부탁으로 같이 계셔 주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놈은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아주 신이 나 말했습니다. 두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무슨 날인지 민서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 말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와 계셨네요. 저희는 집사람이 회사 집은 나눠주면서 저희 가족들한테 한 자리씩 준다고 해서 온 건데. 그 후 시댁 식구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자리랑 집은 나눠줄 준비는 잘 된 거냐? 진짜로 우리한테 너희 회사 한 자리씩 주면서 지분 주는 거 맞는 거지?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 질문에 마침내 제대로 시댁 식구와 남편놈의 뒤통수를 후려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을 저는 일부러 받아두는 척했어요. 그래야 제가 시댁 식구를 위해 준비한 일자리와 지분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란 사실을 알 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소곳하게 말했죠. 그럼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모두 제가 시댁 식구 위해 준비한 일자리 보면 너무 좋아서 까무러칠걸요? 아주 만족할 거라고요. 그러자 제 말에 동서랑 신호도 좋아서 반색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저희 회사 지분을 나눠가지고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아주 들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 지금 말한 거 사실이죠? 진짜로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저 형님네 회사에 들어올 생각으로 회사에 사표까지 쓰고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임원 자리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고 동료들한테 자랑까지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세연이 저도요. 저도 친구들한테 연봉 많이 받고 취업하게 됐다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리를 주셔야 해요? 얘들은 뭘 그런 걸 걱정하니? 내가 이미 민서한테 나는 부사장 자리, 그리고 수연이랑 딸 너한테는 전무랑 상무 자리 줘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 우와, 엄마. 나 그러면 백수에서 하루아침에 회사 임원 되는 거야? 나 완전 신나.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염치 없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 노력도 없이 회사 지분의 임원까지 되고 이게 다 사돈 두 분께서 민서를 저희 집안 일꾼으로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덕분에 저희가 말년에 호강하고 편하게 살게 생겼습니다. 딸, 엄마한테 부사장님하고 불러봐라. 나도 오늘부터 부사장 된 기념으로 기분 한번 내보자. 알겠어.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건 말로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좋네. 민서야, 그래서 우리들한테 회사 지분은 얼마씩 나눠줄 거니? 그리고 내 사무실은 어디에 있냐? 나는 어디 가서 일하면 되는 거냐? 당연히 너처럼 부사장 사무실도 따로 있겠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침내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와 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남편놈이 바람을 피워서 이미 저희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사실도 폭로해버리기로 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부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나요? 그리고 또 언제 동서랑 아가씨한테 전무랑 상무 자리랑 회사 지분을 준다고 했고요? 왜 내가 회사 키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 줬던 당신들한테 우리 회사 지분을 주며 아무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줘야 하는데 그랬다가 우리 회사 말아먹으라고요? 너 지금 그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 분명히 조금 전까지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면서 회사 지분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세연이,
조금 전까지 분명히 일자리랑 지분 준다면서요. 형님, 집안 살림하다가 사업해서 뭘 모르나 본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 바꾸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사업은 신용인 거 모르세요? 진짜 꼴값을 떨고 있네. 사업이 신용이라고 떠드는 동서는 그러면 뭘 믿고 우리 회사 임원 자리 당연히 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꽁으로 우리 회사 지분까지 바라면서? 그게 사업이 뭔지 아는 척하는 사람이 가진 태도라고 생각해? 동서도 알 텐데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회사 임원이나 지분은 주지 않는 거 말이야. 누가 회사 망하게 아무한테 그런 거를 줘.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 가르치면서 꼴값 덜 생각하려거든 너나 잘하고 그따위 말 짓거려. 그리고 아가씨,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드세요. 그 나이 먹어서 아직 부모님한테 빌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서 너 우리랑 했던 약속 지금 안 지키겠다는 말이냐? 우리 속이고 전부 거짓말했던 거야? 아니요. 약속은 지켜야죠. 제가 그랬죠? 어머니랑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아주 좋은 자리랑 집은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제 기준의 시댁 식구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자리랑 지분으로 나눠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회사 건물 청소하는 미화원 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지분은 저희 회사 지분이 아니라 각자 청소할 때 청소하는 구역별 지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나눠주는 지분대로 본인 구역 잘 구별해서 맞춰서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세 사람 다 청소일 경력도 없고 생초짜라 제가 월급도 경력에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경력에 맞게 최저시급으로 월급 드리려고요. 그 정도면 세 사람 수준에 아주 딱이네. 이제 만족하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그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냐? 지금 우리 보고 청소 일이나 하라는 거냐? 네가 사업 성공하더니 아주 간덩이가 부었구나. 너 자꾸 이러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수밖에 없다. 정말 그걸 바라고 있는 거냐? 누가 이혼하라고 하면 겁먹을 줄 알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회사 일자리랑 집은 바라실 때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시죠? 어머니 아들이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 안 해도 저 남편이랑 인간꼴 보기 싫어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처럼 바르고 정직한 애가 무슨 바람을 피워? 아들, 지금 저거 하는 말 거짓말이지? 우리한테 회사 지분이랑 자리 주기 싫어서 저게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아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미안해. 사실은 집사람 말 전부 사실이야. 나 바람 피웠어. 그런데 집사람이 이 일로 나랑 이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도 나랑 이혼한다는 말은 말아주라. 나 아직 당신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아이고, 이 미친놈아. 이렇게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우긴 왜 피워? 돈 잘 버는 며느리 덕 보며 살 줄 알았는데 왜 헛짓거리를 해서 복을 차버리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집사람이 이렇게 사업해서 성공할 줄 알았으면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피웠다고.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다시피 집사람 사업 나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한 거라 우리 이혼해도 재산 분할하면 집사람이 나한테 이 회사 집은 반은 줘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해도 이득이지 절대 손해는 아니야. 하지만 제가 저희 회사를 남편 놈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해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가 알게 되면 괜히 참견하게 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은 알고 있던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다. 너 잊었니? 이 회사 우리 아빠 회사라는 거 말이야. 아빠 회사가 힘들어져서 사업 접으려고 했던 거. 내가 새로 사업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빠 사업 키우고 도와드려서 이만큼 성공하게 된 거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 키워서 아빠 회사도 좋은 건물로 옮기고 잘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 해도 어머니 여기 아빠 사업체고 나 그동안 월급 받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재산 분할을 받고 싶어도 아빠 회사에서 넌 절대 받을 수 없을 거야. 영원히. 왜냐면 여기는 내 회사가 아니고 우리 아빠 회사니까.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무리 장인어른 사업체라고 해도 당신이 키워놓은 건데 왜 당신한테 권리가 없는 건데?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키운 회사잖아. 그런데도 장인어른 회사라 당신이 여기 주인도 아니고 권리가 없다고 하면 너 당신이랑 이혼해도 여기 회사에 대한 권리도 없고 재산 분할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 당연하지. 넌 월급 사장이 운영 잘한다고 회사가 사장거 되는 거 봤냐? 그러니까 너 나랑 이혼해도 여기 회사 재산 분할하면서 절대로 나눠 가질 수 없다고. 내 말 못 믿겠으면 법적으로 알아보든가.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너 그거 아니? 우리 아빠가 너랑 이혼하고 나면 나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여기 회사 나한테 진짜로 물려주시겠대. 나는 아빠 사업도 살려주고 그럴 만한 자격 된다고. 나 너랑 이혼하고 우리 아들이랑 단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넌 어디 나한테 이혼당하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이혼남 소리 들으면서 잘 살아봐. 이 추잡한 자식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혼까지 당하면서 성공한 마누라 코앞에서 놓치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자 남편의 절규에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민서야, 우리가 전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너희가 결혼해서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나 이대로 사업 성공한 부자 며느리 놓칠 수는 없단 말이다. 앞으로는 너 무시하지도 않고 진짜 내가 잘하마. 어?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 그래요, 형님. 이제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형님이 회사에 한 자리 주는 줄 알고 정말로 회사도 사표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형님 앞에서 잘난 척도 안 하고 안 까불 테니까 제발 저 임원 자리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요, 언니. 나 이제 노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백수로 살아.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특히 어머니! 혹여나 남편한테 피해 줄까 봐 저보고 사업하지 말라고 막으면서 아주 난리를 쳤었죠? 거기다가 사업 망하라고 저주까지 퍼부으시고. 그리고 동서는 나한테 어떻게 했어? 본인 객관화도 못하냐면서 언감생심 사업을 할 생각을 하냐고? 야, 너나 정신머리 똑바로 하고 살아. 남한테 빌붙어서 인생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가씨도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고생스러워도 어려운 일부터 할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너희랑도 영원히 끝이다. 징글징글한 얼굴 안 보게 돼서 이제야 살맛 나네. 하지만 제가 말이 통하지 않자 남편 놈은 저희 부모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 집사람 아직 살아간다고요. 이혼하기 싫어요. 너 내 딸이 니들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뭐 했어?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했지. 게다가 그동안 우리 딸이 뒷바라지에서 약국까지 차려서 잘된 것도 모르고 감히 바람까지 피워? 사람들이 너 같은 인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바로 너 같은 인간을 보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야. 이거나 먹어라, 이놈아! 저희 아빠는 남편을 향해 크게 뺨을 한 대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 남편이랑 시댁 식구 모두 쫓아내버리셨어요. 그 후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저를 만나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스토킹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죠. 그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아예 저희한테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을 걸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남편이 아무리 주장해도 제가 저희 아빠 회사에서 월급사장으로 일할 거라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일원 한 푼 뺏어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만나던 상간녀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는 제가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을 꼬드겨 약국을 팔게 한 다음 그 약국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알아누웠고 동서는 대기업에서 나온 뒤에 직장을 알아보았는데 대기업에서도 뽑아주지 않아서 저희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신우는 아직도 집에서 놀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폐의 약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거의 폐인처럼 생활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사함을 모르고 악하게 굴다가 전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정식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곁에서 계속 제가 사업하는 걸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저를 도와줬던 남편 약국의 직원도 제가 저희 회사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에서도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해서 저희 회사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일도 잘하고 또 회사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물론 저희 회사가 엄청 대단하거나 큰 회사도 아니고 비록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조금씩 키워나가며 훌륭하고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서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